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능력이 있나요? 염력이나 순간이동 같은 초능력 말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거나 좋은 시력처럼 현실적인 것 중에서요. 만약 제가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침대에 눕자마자 잠드는 능력. 을 택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능력이 참 부러운 이유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에 들지 못하다가 결국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 이름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줄여서 FFI입니다.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수면 압력입니다. 우리 몸이 오늘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낮에 활동하며 에너지를 쓰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뇌활동이 둔해지면서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많이 썼군.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는 건 커피 속의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생체시계입니다. 몸이 지금이 잠들기 딱 좋은 타이밍. 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체온과 혈압을 낮추고 졸음을 유도하는데요. 나처럼 빛이 많을 때는 억제되어 있다가 밤에 어두워지면 촉진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멜라토닌이 수면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거의 없어도 잠을 잘 수는 있거든요. 다만 생체시계가 흐트러져 밤에 졸리고 낮에 깨는 패턴이 약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두 신호가 충족되면 뇌는 본격적으로 수면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뇌 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돼요. 으엥 갑자기요?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파벌이 있거든요. 파리타임 아직 잠들 수 없어요. 하는 깨어있자 팀, 그만해. 이제 진짜 자야 된다고. 하는 자자 팀이죠. 두 팀은 줄다리기를 하듯 팀을 겨루는데요. 그러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면 훅 하고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자자 팀이 이기면 선잠,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렘수면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행복한 꿀잠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FFI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FFI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망가지는 부위는 시상입니다. 시상은 자자팀의 멤버인데요. 사실 깨어있자 팀과 싸울 때 핵심 멤버는 아니에요. 그래서 FFI 환자도 선잠 단계로 진입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상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받는 자극들을 차단해 깨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시상이 고장난 FFI 환자는 감각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은 자극으로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럼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즉 선잠에 도달할 수는 있어도 극심한 단편화 때문에 회복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얕은 잠과 깊은 잠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특히 깊은 잠의 경우 거의 사라져요. 따라서 FFI 초기에는 점점 불면이 심해지며 공포와 공황,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고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며 체온이 변동되죠. 이후 병이 더 진행되어 시상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깊은 잠은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돼요. 환자는 환각 및 착란을 겪으며 자율신경이 폭주해 심박수는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동시에 체중이 감소하며 운동실조와 보행 흔들림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기에는 시상을 넘어 뇌줄기와 대뇌까지 파괴되는데요. 이때는 근육경련, 무도병 같은 심각한 운동장애를 동반하며 치매, 기억력 상실, 언어장애를 보이다가 결국 혼수 및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증상이 시작되고 생존기간은 18개월 정도라고 해요. 수면제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수면제는 잠드는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멜라토닌을 촉진한다든가 자자팀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요. 하지만 FFI 환자는 그 이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다 보니 수면제는 부분적으로 진정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병은 왜 걸리는 거예요? FFI는 상념색체의 우성으로 유전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병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은 50%의 확률로 걸리죠. 강 높다. 그럼 전염은 안 되겠네요. 보통은 그렇지만요.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능하긴 해요. 으잉! 어떻게 유전병이 전염돼요? FFI는 유전성 프라이온 병이거든요. 프라이온에 대해선 예전에 성장 호르몬 영상에서도 다뤘죠. 몸의 곳곳에 있지만 특히 뇌에서 많이 관찰되는 단백질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프라이온이 변형되면 얘가 좀비처럼 주변의 정상 프라이온을 공격해 변형시켜요. 점점 변형 프라이온이 퍼지며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같은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FFI 환자의 뇌조직을 이식받거나 식이인을 하면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실제로 사람 간의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원래 프라이온병 자체가 희귀한데 FFI는 특히 보기 힘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FFI를 보유한 건 70가문 정도예요. 그러니 일단 환자랑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문 병이라는 건 그만큼 연구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른 프라이온 질병처럼 단백질 분해를 유도하거나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처럼 FFI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면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인데요. 이와 정반대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면에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DC2 돌연변이. 이 변이를 지닌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상쾌하다고 해요. 그에 완전 부럽잖아. 해당 유전자의 정식 명칭은 Basic Helix, Loop Helix, Family Member E41. 입니다. 생체 시계와 수면 시간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죠. 보통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피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가족은 4시간에서 6시간만 잤는데도 피곤 없이 쌩쌩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가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DC2 유전자에 특정 변이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변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변이가 있으면 초고속 충전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오래 충전해야 다음날을 버틸 수 있는데 이 변이가 있으면 초고속 충전 덕분에 금방 배터리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충전 완료! 더불어 보통 사람들은 배터리 효율이 썩 좋지 않아서 쉽게 피로해지지만 이 변이가 있으면 배터리 효율이 좋아 쌩쌩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고에 따르면 해당 변이를 지닌 가족은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면서 활동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잘 견뎌내고 기분 장애도 적은 등 여러모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후 과학자들이 생쥐에서 이 변이를 유도해본 결과 역시나 수면이 1시간 남짓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변이 생쥐의 뇌는 노폐물이 더 깔끔하게 청소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되거든요.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변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될 수도. 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죠. 또한 초파리 실험 결과 이 돌연변이를 가진 초파리는 일반 초파리보다 수명이 약 15% 더 길었고 노화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도 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나 노화 관련 내용은 동물 실험 결과이기에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요. 그럼 이 변이도 유전돼요? 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에요. 부모 중 한 명이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50%의 확률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4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10명만이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인종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를 보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있어도 수면 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 유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요. 더불어 DC2 외에도 ADRB1, MPSR1, GRM1 등 비슷한 작용을 하는 유전자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수면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죠. 좋은 잠을 위해서는 밤에 어둠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 쑥쑥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또한 낮에 자연광을 충분히 쬐기, 가벼운 운동이나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 등의 습관은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이걸 유지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잠을 뒤척이는 하루입니다. 혹시 나만의 잠들기 꿀팁이 있다면 제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